네,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프로베빌리스틱 포캐스팅입니다. 제가 선택한 두 가지 논문은 첫 번째는 Deep AR이라는 Probabilistic Forecasting with Autoregressive Recurrent Network라고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Multivariate Probabilistic Time Series Forecasting via Conditioned Normalizing Flows라는 논문으로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들을 선택한 제가 이 논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개인 연구의 레퍼런스가 되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은 이 두 번째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Deep AR의 모티베이션은 최근에는 인디비주얼한 타임 시리즈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수천, 수백만 개의 관련된 시계열을 예측하는 새로운 유형의 예측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러한 유형의 예측 문제로는 대형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제 예측 문제에서 여러 시계열을 학습하려고 시도를 할 때 시계열의 길이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 박스로 쳐진 부분과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의 길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프레딕션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앞쪽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수요량 데이터로 설명을 할 경우에 이 파란색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제품이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의 매그니튜드가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피겨 2를 보시면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파월로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이 세일즈가 판매량이 거의 없고 소수의 제품만 많은 판매량이 있는 그런 분포를 파월로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포를 가진 데이터는 그룹 기반 정교화를 할 때 각 그룹 내 벨로시티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벨로시티는 각 아이템별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력 표준화 또는 배치놈을 덜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시계열의 매그니튜드가 변화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카운트 데이터에 대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를 통합을 하는 프로베빌리스틱한 포캐스팅을 위한 RNN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프로베빌리스틱 포캐스팅을 한다는 것은 단일 예측을 할 때 단일 예측값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시점에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파라미터가 아웃풋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이 없는 수요량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 음양 분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여러 실제 데이터셋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입력 특성에 걸쳐 정확한 확률적 예측을 생성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딥러닝 기반의 접근 방식이 확률적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안하는 메소드의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트레이닝을 하는 인코더와 프레딕션을 하는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하는 인코더에 입력되는 시계열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1부터 라지 t까지라고 할 때 1부터 t0-1까지를 컨디셔닝 레인지라고 하는데 컨디셔닝 레인지가 인코더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에 입력되는 프레딕션 레인지는 t0부터 라지 t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변수를 설명을 드리자면 ZIT라고 하면 i번째 시계열에 대한 t 시점의 타겟 밸류이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Z값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X는 코베리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템의 카테고리 같은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신발의 카테고리는 1번이고
바지의 카테고리는 2번과 같은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몇 요일인지, 몇 월인지, 몇 시인지와 같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부분을 보면 t-1 시점의 관측치 zi t-1과 t 시점의 코베리어트가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고, 이 네트워크는 LSTM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분포를 모델링하는 파라미터가 도출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로 분포를 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zit 시점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도 동일한 구조인데 인코더와 다른 점은 ancestral 샘플링이라고 하여서 그 이전 시점에 프레딕션 하는 값이 그 다음 시점에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Z1부터 T0-1과 X1부터 라지 T까지가 주어졌을 때 Zi T0부터 라지 T까지의 분포를 모델링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다음과 같이 라이클리후드가 계산되게 되고, 여기서 있는 이 H는 멀티레이어 LSTM 셀에서 나온 아웃풋입니다. 따라서 이 H라는 함수에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T-1 시점의 관측치 Z, 그리고 T 시점의 코베리어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아웃풋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오토리그레시브하고 리커런트한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오토리그레시브하다는 것은 이전 시점의 관측치가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오토리그레시브하고, 그리고 리커런트하다는 것은 그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리커런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데이터의 분포에 맞는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의 파라미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과 분산이고요.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표준 편차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의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바이어스를 더한 값에다가 소프트 플러스 액티베이션이라는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도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양의 카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 분포의 파라미터는 뮤와 알파인데요. 이것도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와 동일하게 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음양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양의 카운트 데이터에 대해서 음양 분포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문량, 수요량 데이터인 경우에 단위 시간 동안 n번의 주문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문량도 랜덤한 값이고 하나의 주문 안에 있는 상품 수도 랜덤을 할 때 그 확률 변수를 모델링할 때 음양 분포로 모델링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여서 이 포지티브 카운트 데이터에 대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시계열이 각각 다른 시계열이 총 1부터 라지 n까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시점이 t0부터 라지 t까지 있다고 할 때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합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내에 각각의 시계열에 대해서 시작점이 다른 여러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 4를 보시면 전체 타임 윈도우의 길이는 동일하고 컨디셔닝 레인지와 프레딕션 레인지도 동일하지만 그 앞에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데이터가 시작하는 부분인데, 데이터의 시작점보다 앞쪽에 또 윈도우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빈 관측지를 0으로 제로 패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0으로 제로 패딩을 하면 모델이, 그러니까 관측치는 0이지만 모델에는 코베리어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이 사용 가능한 모든 코베리어트를 고려를 해서 새로운 타임 시리즈 비헤이비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모티베이션에서 언급을 했듯이 매그니튜드의 분포가 굉장히 스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을 핸들링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모델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변적인 길이의 이 z값을 인풋에 먼저 나눠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아웃풋에 다시 z를 곱해줘서 원상 복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z는 휴리스틱하게 정해진 건데, 트레이닝하는 구간이 1부터 t0라고 할 때 그 1부터 t0까지 관측치의 평균에 1을 더한 값을 z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티드 샘플링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 윈도우를 결정할 때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셀렉션을 해주게 되면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잡아낼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정의한 이 vi 값을 스케일링 팩터로 써서 스케일링 팩터가 크면 더 자주 뽑히도록 웨이티드 샘플링을 해줍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그림인데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출처로 달아놓은 이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5가지 데이터셋입니다. 5가지 모두 멀티플한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팔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기업의 여러 차종에 대한 월 단위 판매량 데이터입니다. 여기 도메인을 보시면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N이 양의 카운트 데이터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엘렉트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370명의 고객의 시간 단위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여기는 도메인이 실수형입니다. 그리고 트래픽 데이터셋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속도로의 963개 차선에 대한 매시간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EC 서브, EC 데이터셋은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아마존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주간 아이템 판매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메인이 양의 카운트 데이터입니다. 이건 그리고 수요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파월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먼저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로우 리스크 매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매트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0 플러스 L부터 T0 플러스 L 플러스 S, 이거를 스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팬 안에서 이 ZILS는 실제 관측치 값들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ZI 로우 헤트 LS는 예측을 했을 때 확률 분포로 나타냈는데, 그 확률 분포에서 로우 퀀타일에 해당하는 여기서 P50이라고 하면 50%의 퀀타일에 해당하는 그 값을 합쳤을 때를 ZI 로우 헤트 LS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값들을 합한 ZILS와 ZI 로우 헤트 LS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스를 전체 관측치의 합으로 나눠줌으로써 로우 리스크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로우 리스크는 낮을수록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로우 리스크 매트릭을 사용해서 팔츠, EC 서브, EC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여기 이 위에 4가지는 비교 실험한 기존에 연구되었던 그런 메소드이고, 아래는 가우시안과 아래는 레그빈, 이거는 딥 AR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분포로 모델링할 때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샘플링과 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을 생략을 했다는 점에서 딥 AR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는 레그빈도 분포를 모델링할 때 음이양 분포로 모델링을 했는데 샘플링과 스케일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팔츠와 EC 서브, EC 모두 그 양의 카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했을 때보다 음양 분포로 모델링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케일링과 샘플링까지 모두 수행을 한 딥 에어리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렉트리시티와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서는 포인트 포캐스트를 했는데 사용한 매트릭은 뭐 ND와 RMS이라는 매트릭이고 마찬가지로 딥 에어리 비교 실험한 그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림 6을 보시면 신제품의 수요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비슷한 제품의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을 하기 이전 시점에 그 수요량 데이터가 부족한데 이 크리스마스에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 구간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서로 관련 있는 다른 시계열들의 정보를 봄으로써 크리스마스에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를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7을 보면 이 검은색 선은 실제 데이터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ISSM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딥 AR로 모델링을 한 것인데 딥 AR로 모델링을 했을 때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uncertainty growth를 다른 모델 ISSM보다 더 잘 모델링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함인데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먼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모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앞서 언급했듯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모델은 그 단일한 예측값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 시에 로우 노이즈와 하이 노이즈가 있는 시나리오에서 예측 중요도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는 노이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별량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는데 인디비주얼한 타임 시리즈는 많은 경우에 서로 통계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베리아트한 모델은 이러한 이펙트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컨트리뷰션은 프로베빌리스틱한 포캐스팅을 위해서 플로우 모델로 MAF 혹은 리얼 MBP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RNN과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모델을 컨디션으로 사용을 해서 어터 리그레시브한 엔드-투-엔드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다별량 시계열의 템포럴 다이너믹스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모델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수천 개의 시계열로 확장이 가능하고 토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하여서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아키텍처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제안하는 모델에서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변수 변환 공식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변수 x와 잠재 공간을 나타내는 변수 z의 분포를 직접 매핑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따라서 이 z는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인버티블한 함수 f를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즉 단순한 분포를 연속된 역변환 함수를 적용을 해서 복잡한 분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면 이 Z0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Z0에 인버티블이 가능한 펑션 f를 k번 적용을 하여서 x의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p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고 정리를 해보면 로그 px는 z0 로그 파이 제로 z0 마이너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파이 z0는 z0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레이어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x를 z로 트랜스폼 해줄 때 그 트랜스폼에 의한 비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하는 아키텍처에서 사용한 플로우 모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MAF랑 두 번째로는 Real MBP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랩 세미나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MAF는 made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어터 리그레시브하게 알파와 뮤를 구합니다. 여기서 알파와 뮤는 xi-1까지의 시점에서 1부터 xi-1까지의 시점을 메이드 아키텍처에 넣었을 때 나온
평균과 분산 값입니다. 이렇게 덴시티 이밸류에이션을 할 경우에 zi가 이전 z1부터 i-1 값들에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패스로 덴시티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얼 MBP가 있습니다. 리얼 MBP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의 연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코비안을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 이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라지 D 디멘셔널인 인풋에서 x1부터 스몰 d까지만을 활용하여서 나머지 xd 플러스 1부터 라지 d까지를 어파인 트랜스폼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면 x1부터 x6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x1부터 3을 파티션 1, L1이라고 설정을 하고 x4부터 x6을 파티션 2, L2라고 설정을 할 때 이 YL1에 해당하는 부분은 XL1을 함등 함수에 넣어서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YL2에 해당하는 부분은 XL1과 XL2가 모두 인풋으로 들어가서 스케일링과 트랜슬레이션 펑션을 거쳐서 YL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YL1과 YL2를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코비안 값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삼각행렬 형태로 계산이 되어서 이 부분이 0이어서 날아가게 되니까 로그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은 스케일링 펑션의 합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 중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롱텀 디펜던시와 숏텀 디펜던시를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트랜스포머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에 해당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하지만 디코더 부분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타겟값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해서 그 이후 시점의 데이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스킹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 토큰이 다른 토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가중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여기서 쿼리 키 밸류 벡터가 나오는데 쿼리 벡터는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토큰을 나타내는 벡터이고 키 벡터는 시퀀스 내에 있는 모든 토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그리고 밸류 벡터는 키와 연결된 실제 토큰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줄 때 쿼리와 키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다음에 키 벡터의 크기만큼 루트를 씌워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m을 곱해주고 마스크 되어 있지 않다면 m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값을 구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 스코어와 밸류 벡터를 곱해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Temporal Conditioned Normalizing Flow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시간 t에서 조건부 결합 확률 분포 px, xt, ht를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평범한 일반적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Z로부터 XT의 분포를 모델링을 할 때 K번의 배치 놈과 K번의 커플링 레이어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커플링 레이어로 사용되는 플로우로는 앞서 언급한 리얼 MBP와 MAF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커플링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 RNN 혹은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인데 RNN 계열의 모델로 LSTM 혹은 GRU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RNN 혹은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으로 나온 값을 커플링 레이어에 컨캣을 해줘서 이 분포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딥 AR과 변수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딥 AR에서는 여기 이 X 부분이 Z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코베리어트를 딥 AR에서는 X로 나타냈는데 이 논문에서는 코베리어트를 C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딥 AR과 마찬가지로 컨디셔닝 레인지와 프레딕션 레인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D를 타임 시리즈의 배치라고 할 때 전체 배치에 포함되는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T는 1부터 라지 T까지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합이 최대화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를 비교를 했을 때 트랜스포머의 시간 복잡도는 T제곱 곱하기 D이고 RNN의 시간 복잡도는 T 곱하기 D제곱이어서 여기 보시면 D가 T보다 더 큰 경우, 라지한 그러니까 큰 멀티베리엇 타임 시리즈 모델인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할 때 프레딕션이 시작하는 HT1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x1부터 t1-1을 RNN에 집어넣어서 HT1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콜드 스타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콜드 스타트 방법은 HT1을 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때 Z가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Z에 HT1이 조건으로 주어져서 여기에 역변환이 가능한 함수 F 인버스 함수를 씌워주면 XT1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XT1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HT 플러스 1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토이 실험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시계열간의 관계를 통합을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모델에서 학습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S0가 감마 분포를 따르고 V1과 V2, 밸브인데요. 각각 베타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S1과 S2는 V1 플러스 V2 분의 VI 곱하기 S0 플러스 입실론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S3은 S1과 S2를 더한 분포로 모델링이 되는데요. 실험을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S1과 S2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팅이 된 모델 역시 그라운드 트루스와 거의 동일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을 비교를 해봤을 때 플로우가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갈 때 S0로부터 리퀴드가 S1, S2로 흐르기 때문에 T 시점의 S0와 T 플러스 1 시점의 S1과 S2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피팅이 된 모델 역시 그런 상호작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사용한 평가 매트릭은 CRPS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CRPS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 검정색 곡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예측을 할 때 분포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형태인데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누적 확률 분포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점은 0이고 누적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끝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이 누적 확률 분포와 실제 값의 누적 확률 분포가 이 빨강색으로 표현이 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이 여기 나타나 있듯이 5000이라고 할 때 500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적 확률 분포가 1로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링이 잘 수행이 되었다면 이 빨강색 직선이랑 검은색 곡선이 거의 근접하면 예측치와 관측치의 누적 분포 함수가 유사하고 모델링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셋에 실험을 했을 때 여기 딥 AR과 겹치는 데이터셋이 있고 아닌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 데이터셋 모두 멀티플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입니다. 이 네 가지는 비교 실험을 한 기존의 방법들이고요. LSTM Real MVP와 LSTM MAF를 비교를 했을 때 Real MVP라는 플로우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MAF 플로우 모델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부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LSTM과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그 정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